세번째 사장니까 보여. 난 여기 앉아. 그 오늘 하는 RP는 뭐냐면 ABC RP라고 그래서 보험을 짜는데 보험을 설계를 하는데 A안, B안, C안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A안이 제일 비싸고 B안이 조금 덜 비싸고 C안이 존나 싼 거지. 이거의 차이를 고객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눈으로. 그러면서 클로징을 유도하는 거야. 잘 알겠습니다. 들었어요? 네. 자, 네, 오늘은 이제 생명보험에 대한 구조나 그리고 이제 생명보험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설계사들이 알려주지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실제로. 이제 그 부분을 교육을 해드릴 건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생명보험에 대해서 보험을 낮추는 컨셉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존의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8753의 RP를 통해가지고 사업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 뭐 적립보험이라는 부분을 빼고 그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생명보험 적립보험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명보험에서 보험을 줄이는 방법을 이제 잘 모르는데,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이다. 생명은 결국 이제 종신보험이죠. 종신보험이다. 라고 하는데, 생명보험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죠? 주계약이 있고, 그죠? 플러스 특약으로 되어 있어요. 주계약을 보장하는 부분은 통상적으로 일반 사망에 대해서 보장하고, 특약에서 보장하는 건 뭐죠? 보장. 많죠, 맞아요. 사망도 보장하고, 진단, 수술, 입원,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을 보장을 하는 게 특약이죠. 특별 약관이라고 해가지고. 자, 이렇게 보장을 하는데, 자, 생명보험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망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이제 기본적인 계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먼저 이제 RP를 하기 앞서, 그 사망보험금, 통상적으로 얼마를 넣을 거냐는 거예요. 기본적인 플랜을 잡아갈 때. 얼마를 넣냐? 이제 보험에서 얘기를 할 때 사망보험금, 주계약에 대한 사망보험을 넣을 때는 통상적으로 이제 가장 연봉에 3에서 5배수를 넣으라고 해요. 3에서 5배수. 자, 왜 그러냐? 자, 이제, 그죠? 자,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뭐, 아이들이 있다고 쳐봐요. 뭐, 아이들이 있다고 쳐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아빠가 이제 돈을 번 사람이죠. 아빠가 가장이니까 돈을 벌어요. 돈을 벌게 되면, 이제 이래서 이제 아빠가 혹시나 불의의 사고나 사망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어떤 큰 의료비가 발생하고 내지는 사망했을 때 이제 보상받기 위해서 사망보험금을 아빠를 주로 메인으로 가입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개념이라 이거예요. 아빠가 사망을 하게 되면 어때요? 지금 혹시 배우자분 일하세요? 배우자 일하세요? 네. 이래요? 맞벌이. 네. 지금 혹시 배우자 일하세요? 네. 네, 좋아요. 부럽네요. 저는 제 와이프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자, 부러운 건가? 자, 저는 와이프. 근데 와이프는 활동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미용적으로만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또 가서 강남 가서 교육받고 있어요. 자, 일단 그런데 통상적으로 아빠가 이제 돈을 벌기 때문에 혹시나 아빠가 사망하게 되면 엄마가 일을 하거나 한다고 치더라도, 아니면 일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엄마는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가정을 이끄는 게 힘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념이냐, 아빠가 혹시나 사망하면 아빠가 기존에 받는 연봉에 3배에서 5배라는 이유가 뭐냐면, 엄마가 만약에 갑자기 일을 하거나 내지는 아빠처럼 소득을, 기존에 맞벌이를 한다 치더라도 뭐 엄마가 예를 들어 200 벌어요. 아빠가 300 벌어요. 그럼 현재 500만 원 기준으로 집안이 생활하고 있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아빠가 사망하면 월 소득이 300이 빠져. 그럼 그 빠진 만큼 어떻게 해야 되죠? 메꿔야 되는데, 그럼 엄마는 당장 내 월 200에서 500까지 올리는 게 당장 가능한가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게 솔직히 불가능하죠. 저희처럼 와서 이제 코드 내놓고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불가능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엄마는 5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엄마가 이 500만 원을 벌거나 내지는 그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기간까지를 3년에서 5년 정도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소득을 연봉의 3배 정도 5배까지 상환받는 이유는 그 정도 돈을 목돈으로 가져가서 엄마가 돈을 벌지만, 그 사망보험금으로 기존에 뭐 대출이 있으면 대출도 갚아야 되고 생활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쓰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사망보험금으로 메꾸겠다는 개념으로 3배, 5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3배를 놓고 봤을 때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의 직장인들 평균 급여가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3천만 원 기준에 3배만 해도 9천, 1억 정도.
그래서 이제 사망보험금을 1억으로 대부분 많이 세팅을 하는데 실제로 사망보험 1억 세팅하면 비싸죠. 보험료가. 그죠? 30세 기준으로도 뭐 사망보험 1억 하면 거의 20만 원 초중반 중후반대 나오니까 30세 기준으로. 그러니까 되게 비싸요. 그거 매달 내야 되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고객들을 만나갖고 종신보험에 대해서 요구를 가져갈 때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그러면 사망보험금 1억이라는 돈은 언제까지 필요할까요? 그렇잖아요. 이게 제가 어저께도 그러니까 RP를 진행을 할 때 고객한테 물어보는 게 보험을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가입하는지 그걸 정확히 제가 여쭤본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당연히 모를 거고 그거를 또 알려드리기 위해서 먼저 그거를 선으로 꺼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보험금 1억 정도는 금액은 이 정도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왜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도 알았죠? 남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나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만큼 남편이 받는 소득의 3년에서 5년치를 미리 받아서 좀 메꾸기 위해서 그리고 그동안 와이프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인데 언제까지 필요할 거냐는 거죠. 언제까지? 기본적으로 보험이라는 걸 봤을 때 사망보험금이 가장이 사망했을 때 사망금 필요한 거는 그 가정의 막내가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는 통상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왜? 막내가 사회에 진출하면 어때요? 사회에 진출했다는 건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벌게 되면 그만큼 집안에서 그러니까 또 이제 가장에 대한 공백을 자녀가 이제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자녀 그러면 자 이렇게 보면 아빠가 있고 또 엄마가 있고 아이가 한 명 있다고 가정할 때 아빠가 35이다 라고 하면 지금 자녀가 있다는 거네. 네. 자녀가 몇 살이에요? 4살. 4살이요? 지금 82년생. 82. 그러면은 38이시요. 네. 자, 38세예요. 자녀가 4살이에요. 그죠? 그럼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 아들이요? 네, 아들인데 자녀가 4살이에요. 자녀가 4살. 그럼 4살이면 자녀가 사회에 진출 몇 살쯤에 하실 것 같으세요? 20살. 20살이요? 네. 좋아요. 군대도 갔다 와야 되니까. 24살? 그럼 좋아요. 25살 합시다. 25살. 왜요? 군대를. 그러면 아들이 25세가 되게 되면 군대를 제대하고 뭐 솔직히 이제 뭐 학교 좀 어렵게 한다고 해서 학교를 뭐 중간에 뭐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알바를 하는 뭐라 할 수 있겠죠. 25살. 그러면 앞으로 19년 후면 우리 집의 막내는 사회 진출해서 경제 능력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19년 후라는 건 아빠가 몇 살 되니까? 19년이니까 57세. 그죠? 57세가 되면 자녀가 환갑이네요. 30살에 4살. 빨리 나셔야 됩니다. 저랑 똑같아요, 근데 저랑 똑같아요. 저는 지금 40이잖아요. 제가 지금 40살인데 지금 큰 애가 6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해를 낳죠. 똑같아요. 그러게 57세가 되면 자녀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50세가 되면 저는 이제 딸이라서 근데 25이면 제가 50 그렇죠. 그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뭐냐? 아빠가 57세가 넘어가면 사망보험이 그렇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자녀도 돈을 벌고 와이프도 모두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아프지 않는 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럼 언제까지 필요할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20년 정도까지만 있으면 사망보험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있으면 좋겠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걸 기준으로 볼 때 그냥 1억이라는 사망보험금을 앞으로 한 20년 정도는 필요한데 20년 이후에는 자유를 맡기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생명보험의 구조로 주계약 특약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생명보험의 주계약은 통상적으로 사망을 보장하지만 사망이 언제까지냐? 종신토로 보장을 한다는 거예요. 종신이 뭐예요? 한자로 얘기하면 어떤 종결됐다 끝난다. 내 몸이 끝날 때. 그죠? 내 몸이 끝난다는 건 내가 죽을 때. 결국 뭐냐? 생명보험의 주계약 사망보험료는 이 아빠 기준으로 해서 아빠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하면 그때 사망을 보장한다는 얘기인데 사망을 했을 때 자 그러면 사망을 한다. 예를 들어 80대에 사망했다. 그래도 사망보험이 1억이 지급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80대면 예를 들어 저 아까 38세인데 80세가 된다라고 하면 42년인 거야? 42년. 그럼 지금 애가 4살인데 그럼 아이가 이때는 46이 됐어요. 지금 저희 나이보다 나이가 많네요. 그때 아이한테 사망보험 물려준다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다들은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당장 뭐 사망보험금 이거를 80대 때 죽어서 1억을 주기 위해서 지금 내가 38에 1억이면 거의 보험료 30만 원 또 중반대 될 텐데 이걸 내가 지금 내는 게 맞냐라는 거지. 그럴 때 제가 이제 여기서
사망공급이 얼마나 필요하고 언제까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토대해갖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사망공급 주기한 1억을 넣었다라고 가정해서 A항, B항, C항인데 이제 여기도 보면 사망이 있다라고 했죠. 사망. 근데 이제 이 특약에 대한 사망은 기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정기 특약이라고 해가지고 자 정기 기간을 정해서 특약에 대한 보장 기간을 정해서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이 특약의 정기 특약이에요. 그래서 정기 특약이라고 하면 무슨 내용이냐? 사망보험금을 예를 들어 1억을 넣었다라고 하면 기간을 정해서 내가 60세라고 하면 60세 이전까지는 1억을 사망보험금 받는데 60세가 넘어가면 사망보험금을 내가 안 받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계약의 1억이라는 보험료와 정기특약 60세까지에 대한 1억이라는 보험료가 어떨까요? 이형팀이 어때요? 어느 게 더 비쌀까요? 주계약. 그죠. 주계약이 훨씬 비싸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전제를 아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설계사들은 왜 87호 상황을 말씀드릴 때도 그렇고 적립보험료나 사업배당을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설계사들은 고객이 내는 보험료가 높을수록 수당을 많이 받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설계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망보험금 1억 필요합니다. 해놓고 1억 정도 필요하니까 주계약에다만 사망보험 1억을 넣고 보험료를 산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30세 기준으로 주계약에 1억을 넣고 보험금을 산정하면 이 사망보험금만 해도 거의 뭐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근데 언제까지 이거는 종신登録이니까 80이든 90이든 100이든 보장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하냐 안을 바꾸는 거예요. 주계약에 사망보험금 5천만원을 넣고 5천만원 넣고 플러스 특약 중에 말씀드린 정기특약에다가 5천만원 추가로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정기특약 여기다 5천만원 넣었죠? 정기 이렇게 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기특약을 또 몇 세까지 하냐? 아까도 보니까 57세가 되면 막내가 사회 진출하죠. 그러면 이걸 제가 어떻게 하냐? 일단 60세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전제 조건은 뭐예요? 60세 이전에 사망하면 1억을 받고 60세 이후에 사망하면 주계약 보험료는 5천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보험료는 얼마가 될 거냐는 거죠. 통상적으로 봤더니 예를 들어 주계약 보험료 1억에 20만 원이다라고 하면 정기특약은 1억을 넣고 60세까지 하게 되면 보험료가 여기에 거의 한 10분의 1 내지는 그 정도? 그러니까 20만 원이라고 치면 한 2만 원, 3만 원이면 가입이 가능해요. 맞나요? 동의하나요?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정기특약이 상황도 정기특약 1억을 통으로 정기특약을 만약에 넣었다라고 치면 한 10분의 1로 떨어져. 10분의 1 정도 떨어져요. 그러면 결국 뭐냐? 주계약 5천만 원 넣으면 이거 20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얘에 대한 보험료는 10만 원이 나오고 추가로 5천만 원에 대한 보험료는 만 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보험료가 11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맞죠? 맞죠?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어떻게 하냐? 시야는 주계약을 3천만 원 넣고 플러스 정기특약을 7천만 원 넣은 다음에 얘 또한 60세까지로 세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계약 보험료가 1억에 20만 원이니까 1천만 원당 2만 원. 이제 2만 원이죠. 그러면 3천만 원이면 이게 6만 원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5천에 만 원이니까 이거 한 15,000원 되겠나요? 그죠? 15,000원 정도. 그러면 결국 얘는 맥스에는 8만 원. 어떤 개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사망보험금 60세 이전에는 1억을 받고 60세 이후에는 얘는 5천, 얘는 3천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험료가 20, 11, 8 이 정도 수준으로 세팅이 되는 거죠. 20만 원 기준인데.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측면에서 여쭤볼게요. 종신보험을 가입하더라고 하면 A, B, C 3개 중에 어떤 거 가입하시겠어요? 저는 고객한테 이거 여쭤봐요. 고객님이 만약에 제가 이제 구조나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고객님이시라면 이 3개의 플랜 중에 어떤 걸 가입하시겠어요? 라고 여쭤봐요. 형진은 또. 그냥 제가 가입을 한다는. 실제로 한다고요. 전 A입니다. A요? 네. 자, 좋아요, A. 저는 이런 대답을 못해요. 이래야지 어떤 플랜이 좋은지를 봤을 때 정확하게 생각 바꿔줄 수 있으니까. A요? 그러면 저는 C로 할게요. 저는 C. 여기 현규, 여기 상호 이렇게 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하는데, 그러면 A를 선택한 이유는 뭐죠? 무조건 받기 위해서. 무조건 1억이라는 돈을 다 받기 위해서. 네. 1억이라는 돈을 다 받기 위해서. 좋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A하고 C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다 이제 놓고 A하고 C를 비교를 해볼 건데, 여기까지 찍어서.
여기도 자 A하고 C 여기서 60세로 한 다음에 나가볼게요. 60세. 자, 이 A는 60세든 뭐 80세든 1억을 받아요. 그죠? 그런데 C는 60세 이전에는 1억을 받지만 60세 이후에는 3천만 원만 받아요. 그러면 지금도 이영팀이 생각하신 것처럼 7천만 원을 내가 못 받으니까 손해 아니냐. 그럼 내 자식한테 뭐 이렇게 필요하든 아니든 도움을 줄 수 있는데 7천만 원을 내가 못 받으니까 좀 손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고객들이 관광하는 거. 저는 항상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는 비싸지 않고 차익으로 기회비용으로 뭔가를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회비용, 그죠? 자, 지금 보게 되면 보험료가 여기 20만 원이고 여기는 8만 원이에요. 그러면 결국 고객 입장에서는 형규 씨는 20만 원씩 20년 동안 낼 건데 저는 8만 원씩 20년 동안 낼 거예요. 통상적으로 20년 납으로 들어가니까. 그죠? 그러면 이 차익 12만 원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저는 형규 씨보다 매달 12만 원 보험료를 덜 내겠죠. 그죠? 덜 내겠죠. 대신 7천만 원 손해보는 개념을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 월 12만 원이라는 돈으로 저는 복리상품에 가입을 합니다. 복리상품에. 왜 어차피 복리상품에 가입을 하게, 나는 어차피 보험료 낼 돈이 없으니까 20만 원 내실 거고 저는 8만 원짜리 종신보험 이걸 이렇게 가입하고 남은 차익 12만 원으로 복리 저축을 가입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걸 볼게요. 그러면 어떤 개념으로 되냐? 어떤 개념으로 되냐? 어떤 개념으로 되냐면 60세가 되게 되면 저는 복리상품으로 가입한 돈으로 해가지고 과연 60세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냥 간단히 원래 이제 상품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상품으로 보여드리면 되는데 지금 상품 설계보다는 제가 그 어플을 통해 한번 해볼게요. 여기 모네타는 어플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현재 저 복리상품 중에 금리가 제일 저희가 판매를 하면 제일 높은 게 3%예요. 연봉이 3%짜리. 그러면 저는 여기에다가 이 저축을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적금 만기액에 월 적금액은 12만 원을 넣고요. 그 다음에 목표 기간은 일단은 20년을 잡아요. 20년. 240개월을 하고 월 연봉리로 3%를 때리면 결과.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그냥 30세부터 20년 동안 50세까지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20년 동안 복리로 해갖고 받는 돈이 비과세니까 3,931만 원이래요. 1만 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거 30세 기준하면 60세였으니까 이 돈을 또 10년 동안 거치할 수 있죠? 복리로 계속 굴러가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어플에서 추가적으로 목돈 제시를 또 눌러요. 그러면 여기서 3,931만 원. 3931 31만 원을 120개월 동안 또 월목리 3%로 하게 되면 여기 하게 되면 이게 얼마지? 이게 약 한 5천? 여기 이렇게 하고 60대가 되게 되면 5,289만 원 정도가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61세에 사망했다고 하면 얘는 1억을 받는데 얘는 3천만 원을 받고 플러스 되니까 8,289만 원 정도 받네요. 그러면 A 대비 지금 한 800만 원 정도 덜 받잖아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건 60세 가정인데 만약에 60세에 딱 사망했어. 그러면 형규 씨는 1억을 받고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1억을 받고 요 돈보다 약간 안 되는 예를 들어 한 4,500만 원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1억 4,500만 원 받겠죠. 일단은 뭐 60세 만약에 사망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런데 언제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80세 사망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80세 사망했다. 둘 다 80세 사망을 했다. 동갑이고 그럼 어때요? 80세에도 형규 씨는 1억에 대한 사망보험 받을 거예요. 그럼 80세에 때 저는 3천만 원 받는데 과연 아까 이 돈이 80세가 되면 얼마가 될 거냐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5282에서 20년 동안 더 거치라는 거예요. 추가로 또 할 거니까 5282 20년인데 240개월 연봉이 3%로 하게 되면 이때 되면 제가 12만 원씩 저축한 돈이 9,538만 원이 돼요. 9,538만 원. 그럼 80세 사망하게 되면 유현 팀장님이 1억을 받을 때 저는 사망보험금 3천만 원과
기존에 내가 복리상품 저축했던 9,500, 그럼 1억 2,500만 원 받게 되죠. 그죠? 실제로 사망을 했을 때, 뭐 이제 기간이 나가지만 60세에 이제 뭐 저희가 사망할 수 있는 확률도 있긴 있겠지만, 그죠? 오히려 그 이후에 사망을 하는 게 없겠죠?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내가 사망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뭐가 있냐면, 지금 그러니까 종신보험에 20만원씩에 1억을 넣는다라고 하면, 내가 낸 돈에 대해서는 활용이 되지가 않잖아요. 사망보험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니까. 근데 어때요? 이거는 내가 지금 예를 들어 60세가 됐다. 사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3,531만 원. 이건 저축이기 때문에 내가 활용할 수가 있겠죠. 80세가 됐어. 사망하지 않았어. 근데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전에 내가 9,538만 원을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노후자금이든 그죠? 기회비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럼 A, C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이렇게 했을 때 A가 더 유리하실 거예요? C가 더 유리하실 거예요? C가 그죠? 왜냐하면 사망보험금도 뭐 요런 시점에 그러니까 지금 60대 시점에 대해서는 A가 좀 더 많이 받는 것 같지만 또 기회비용으로 내가 만약에 사망하지 않고 그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 돈을 쓰지 못해요. 그죠? 사망보험금이니까 받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어때요? 제가 이 지금까지 복리저축으로 한 돈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보험사에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설계사들은 A, B, C안이 이게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그냥 사망은 1억이면 1억 이렇게 해가지고 주계약 20만 원에 플러스 여기다 특이한 뭐 진단 수술 이거 넣게 되면 20만 원 훨씬 더 넘는 돈으로 보험을 가입시키는데 저희는 그걸 상대적으로 C안으로 한 다음에 보험료를 낮추고 여기다 특이한 거도 뭐 보면 10만 원, 10만 원, 뭐 15만 원 언더로 되겠죠. 그렇게 해갖고 남은 차익에 대한 기회비용을 거기에 이게 노후자금이든 내가 중간에 뭐 퇴직을 하고 나서 뭐 사업을 하는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거 쓸 수 있게 하고 거기에 컷컷씩 맞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말씀인지.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하냐 단순히 이것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산을 구현을 해요. 실제로 해당 그 보험사의 프로그램을 열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해드립니다. 설계를 해서 이분한테 이런 기회비용으로 차익이 생기고 그 차익을 가지고 복리를 저축했을 때 우리가 저축 상품을 이제 또 해약한 레시피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제가 이제 이거 60대로 했는데 60대로 했는데 이거를 내가 60대를 안 하고 예를 들어 80대로 그냥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그냥 그죠? 고객 입장에서도 80대까지 쌓인 돈이 9,500 얼마. 70대에도 사실 이게 더 높아요. C가. 대신 그동안 쌓인 돈에 대해서 C로 가입한 사람은 저축을 했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있고 대신 A는 그냥 보험료 내고 사망보험을 받기 위한 돈으로 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A, B, C안을 따로 고객한테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요런 플랜이 있어서 생명보험에 대해서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상품 설명이 하지만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ABL 상품 이 ABL 상품은 기존에 이제 구조적으로 또 설명드릴게요. 여기다 지울게요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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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숙제하고 따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테스트 다 할 거예요, 우리 같이. 자, 자, ABL 상품을 고객분들은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을 계약하게 되면 이 주계약이 있고 특약이라고 이런 특약을 열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 기준에서 주계약 아까도 이제 사망보험금 뭐 1억을 넣게 되면 30세 기준으로 보험료가 2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제 이거를 뭐 이렇게 줄였다고 가정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를 들어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는 데 있어 갖고 아빠도 가입하지만 엄마도 가입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아빠 같은 경우에 종신보험 가입하면 이걸 뭐 5천원으로 줄여도 10만 원에 뭐 특약까지 합치면 15만 원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정도의 고객 입장에서 보험료를 내고 엄마도 종신보험을 가입한다라고 하면 엄마도 요거에 준하는 왜 주계약에 5천 넣고 특약 플러스 해야 되니까 엄마도 약 15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되니까 부부 합산으로 3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지만 동일한 보장으로 두 개의 보험으로 가져갈 수 있잖아요. 이거 나와. 그죠?
그런데 저희는 ABL로 진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ABL은 가족을 묶을 수가 있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아이를 1, 2, 3, 3명까지 묶을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은 주계약 플러스 특약, 주계약에 대한 사망금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따로따로 계약하면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주계약 보험료가 들어갈 것을 묶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빠나 엄마 둘 중에 한 명만 주계약 보험료를 세팅을 하고 5천이면 5천에서 요거 해갖고 아까 말한 대로 10만원에 뭐 15만원 이렇게 한다고 치면 엄마 같은 경우에는 정기 특약으로만 사망보험 세팅하면 아빠하고 똑같은 일반 진단수술 입원 특약을 다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해되세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기존에 30만원으로 두 사람의 종신보험을 가입할 것을 주계약을 여기 아빠 주계약 예를 들어 5천만원 넣었다라고 10만원에다가 특약 5만원 되잖아요. 근데 엄마 같은 경우도 사망보험금 10만원에 특약 5만원 갖고 가입한다라고 치면 요 사망보험금 이 주계약이 정기특약 여기 있죠. 정기 특약으로 바뀌니까 아까 10%의 정도 수준이라고 했죠. 그러면 사망보험금 10만원 들어갈 걸 여기다가 1만원으로 넣고 특약 5만원 되니까 결국 6만원. 결국 15만원짜리를 15만원 플러스 15만원짜리를 어떻게 바꿔요? 기존에 아빠 거는 15만원인데 엄마 거는 플러스 6만원 해갖고 21만원이네요. 요렇게 해갖고 보험료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보장인데. 그러면 엄마가 죽으면 정기특약만 나오는 거야? 엄마가 사망하면 엄마에 대한 사망보험 정기특약이 그 기간만큼만 사망보험 나오고 그 기간이는 안 나오죠. 근데 또 이 컨셉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정기특약 아까 말했잖아요. 언제까지 필요하다? 막내가 사회 진출하면. 그럼 엄마가 60세가 됐어. 그죠? 엄마가 60세가 되면 지금 배우자분이 혹시 나요? 33이야. 33이요? 그럼 27년 후네요. 27년 후면 아이가 몇 살이에요? 31이에요. 아까 25으로 예상했는데 그러면 6년이 지난 시점에 그럼 그때까지는 사망을 보장하는, 그 이후에는 사망을 보장을 하지 않지만. 그럼 만약에 중간에 주계약 계약자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피고보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이 가능해요. 전환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계약 그러면 주계약자가 죽으면 피보험자 전환이라는 게 주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주계약자가 되는 거야. 대신 나머지 보험료 계속 내는 거야. 돈은 내야겠지. 돈은 특약에 대한 돈은 내고 자기 거 정기특약에 남아있는 거야. 그렇죠. 그럼 주계약만 사라진 거네. 주계약에 대한 주보에 대한 사망보험금만 사라진 거. 아까 아빠 나머지 보험료 빠지고 나머지 다 하시는 거죠. 좋네. 아까 예를 들어서 21만 원이면 아빠가 사망했다. 그럼 15만 원 보험료 빠지고 6만 원만 내는 거지 계속. 그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통해 갖고 가족을 묶어서 또 보험료를 하게 되면 아까도 왜 한 사람당 그러니까 한 사람 기준으로 12만 원 정도가 다운했는데 이렇게 해서 두 사람 10만 원 다운하는 거 플러스 정기특약으로 넣게 되니까 그 이상 보험료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당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30만 원 내는 보험료를 가지고 바꾼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험료를 훨씬 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왜 이러니까 보험료가 다운되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리모델링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앨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보험을 다 리모델링 뒤집어버리는 컨셉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아시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져갔을 때 풀특약을 넣으려면 주계약을 최소 얼마나 넣어줘야 돼? 3분만 원 가는데 CI 보험하게 되면 3천. 일반 보험하면 4천. 그래서 그러니까 주계약 보험을 4천 넣고 정기특약을 배우자도 4천을 넣어요. 정기특약도? 정기특약 4천. 합쳐서 8천이야? 그러니까 합쳐서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아빠 4천 따르고 주계약 따르고 엄마 아빠는 그럼 보통 정기특약 안 넣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여기서 또 그럼 상품 얘기인데 정기특약 안 넣는 이유가 정기특약을 넣게 되면 여기에서 사망보험금으로 세팅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거 보험료 줄인 다음에 이거 저축으로 돌리는 컨셉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다 저축시켜요? 종신보험 저축이 거기에 사망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 넣지 말고 종신보험 쪽에 저축에 대한 개념으로 3%가 들어가고 사망보험 쌓이니까 거기다 넣으라는 얘기지. 이 종신상품은 이렇게 묶는 기능이 좋으니까 이걸 메인 종신으로 쓰는 거고 보장은 보장대로 가져가고 사망은 사망대로 가져가는데 남는 거를 종신으로 똑같은 종신됐는데 그거는 고정금리니까 거기다 넣는 거야. 거기까 그 고정금리에다가 사망보험도 있고 두 마리 토끼 잡는 거지. 사망하면 종신보험이 여기도 나오고 우리가 저축으로 생각했던 거 사망보험 추가가 나오니까 그만큼 이게 해치가 되는 거고 사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얘는 보장으로만 가져가고 우리가 차액으로 돌렸던 저축은 또 우리가 보장으로 그러면 ABC 아까 비교해 줄 때 그런 거절 처리는 안 나왔어? 아까 ABC 비교해 줄 때 A의 사망보험금이랑 C의 사망보험금 플러스 복리저축 효과를 비교해 줬잖아. 그럼 A는
그 뭐야 죽지 않고 만약에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이 나올 거 아니야? 해약환급은 차액을 돌리는 저축으로 돌렸을 때보다 훨씬 더 적잖아. 기본적으로. 그리고 원래 또 시야는 8만 원에 대한 또 보험료가 적립되고 있을 거고. 아, 그렇지. 같은 비례해서. 그러니까 결국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뭐냐면 뭐 큰 이게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없더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얘기는 20만 원을 냈을 때랑 8만 원짜리 보장성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또 12만 원짜리 우리가 복리저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둘 다 해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어때요? 해약환급이? 비슷하게 떨어지겠지. 거의 비슷해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얘는 사망보험만 세팅되어 있지만 얘는 이 12만 원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력이 생긴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게 아니면 내가 사망의 의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건데 요새는 또 여러분들 종신보험 상담하다 보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 내가 죽어서 사망보험 뭔 필요 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필요하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거지 왜? 그러시니까 사망보험금에 대한 부분을 주시고 남은 저축을 해갖고 이거 활용하세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노후자금이나 사학자금이나 여러 가지 애들 학자금에도 모두 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20만 원 내면서 그 돈을 별도로 마련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가 보험도 준비하면서 차액으로 저축을 하다 보니까 또 활용도도 높아지고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게 점점 커지면 그러니까 기간이 뒤로 밀어날수록 복리다 보니까 저축 금액이 점점 더 적립이 많이 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더 많은 돈을 내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죠? 해지하기 전에 죽으면 안 되겠네. 뭐야? 가입하기 전에 죽으면 더 큰일 나는 거거든요. 아, 맞아요.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생명보험에 대한 구조, A, B, C안의 구조를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상품에 대한 구조로 인해가지고 가장 이렇게 묶는 상품이 거의 흔치 않거든요. 그러면은 자녀가 1, 2, 3까지 들어간다고 했는데 자녀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특이한 뭐가 있어? 자녀 들이야 이제 그거 나중에 상품 설명을 하면 좋긴 한데 설명을 해드리면 진단 이번 수술도 다 들어가죠? 않겠습니까? 맞아요. 안 들어. 진단비가 하프 한 2천인가? 암 진단 2천 아니요. 들어간다고? 좋은데. 그리고 수술 특약이 한 부자. 똑같이 들어가요. 20에서 600으로. 그게 두 구자야. 대신 이게 24세까지. 그러니까 그게 두 구자야. 투구죠. 그래서 아까 왜 주기약 3천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게 3천을 넣으면 수술 특약이 반으로 깎여. 한 구자밖에 안 들어가요. 그치. 근데 주기약 4천을 넣으면 두 구자가 다 들어가요. 근데 이게 또 장점 중에 이게 메리트가 AB의 메리트가 뭐냐면 아시겠지만 국내 보험사들은 주기약을 통상 1억 정도 잡아야 풀구자가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한교보 뭐 하나 이런 데들은. 근데 외작에는 주기약을 4천으로도 수술티가 있는 풀구자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배우자한테 4천을 넣는 거예요. 정규특약을. 수술티가 풀구자로 넣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되고 암진단비 2천에 수술티가 나오고 입원 일당도 2만 원. 근데 대신 얘는 첫날이 안 돼요. 4일째부터 나오는 거. 이번에 2만 원 잡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불필요한 특약인데 영구치 상실 치료비 40만 원. 그냥 무조건 들어가야 돼. 뭐 그런 패키지. 자녀 보장 패키지. 그러니까 어린이 보장 특약이라고 패키지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요. 근데 나는 그 중에 가장 이제 메리트가 3개니까 3개 중에 들어 2개니까. 그럼 보통 요것도 갱신형으로 들어가는 거야? 요 특약도? 24세까지 그냥 그러니까 그 금액이. 갱신으로? 이거는 갱신형이에요. 갱신 아니야? 이게 정기납으로 24세. 이게 정기납 보통 그러면은 한 뭐 5살 주진다 그러면 이게 특약이 얼마나 돼? 한 4,000원? 4,000원 정도. 5,000원은 안 넘어. 엄청 저렴하지.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예를 들어 신혼 명품 아이사랑 이런 보험에 대해서 3, 4만 원 하는 걸 거의 10분의 1 가격으로 요거 가져갈 수 있으니까. 엄청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런 것들은 3명을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나 상품적으로나 보험료를 그냥 낮출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험료를 후려쳐줘야 돼요, 그래서 보험료한테. 후려쳐서 기존에 있던 보험료가 많이 하게 해주고 남은 돈으로 저축을 하는. 기존에 네. 만약에 ABL 상품을 가입한 친구가 만약에 있는지 했을 때 아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보험이 특약 형태가 없는 거라고 한다면 이 친구를 추가를 해도 거기에 또 연동이 되나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이것도 이제 추가 설명드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ABL 상품이라는 게 이제 가족을 묶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건진 형이 지금 미혼이잖아요. 예를 들어 재건진이 미혼으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놨다가 결혼을 했어. 그럼 배우자를 아까 그 플랜으로 중도를 넣을 수 있어요. 자녀도 태어나면 태어나는 족족 중도를 넣을 수가 있어요. 매 월마다 변경이 가능해요. 특이하게 대해서. 이해되시죠? 이혼하면 뺄 수도 있고. 이혼하면 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혼을 했는데 주계약자가 재건진 형님이야. 그죠? 근데 배우자가 특약으로 들어갔죠. 근데 이혼을 하게 되면 빼니까 배우자는 별도로 발표해야겠지. 그건 주계약 기준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증빙은 그냥 서로로만 하나 보네. 뭐 가족관계 증빙이나. 이게 그때는 이게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상담을 할 때 이런 것도 많아요. 결혼 예정이래요. 아니면 결혼을 했어. 했는데 아직 서류상으로 혼인신고를 안 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해요? 증빙이 안 돼. 증명이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건 ABL 그 사이트에다가 고객 정보에다가 그냥 세대 형성해가지고 부부로 묶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전 대신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한 다음에 혼인신고 언제 하실 거예요?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안에 하실 거죠? 라고요. 그리고 왜냐면 보험금은 청구할 거 가져가기 지원이 필요 없잖아요. 피보험자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을 해주니까 그런 상관이 없어요. 와 잘못하면 역선택인데. 근데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았어? 그런 식으로. 역선택.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거 있죠. 사망보험금을 받을 때 법적 상속인이다 라고 하면 그 역선택이 아닌 게 법적 상속인이다 라고 했을 때 법적 상속인을 배우자가 혼신고 안 했으면 결국 그 부모한테 갈 거거든요.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주계약자가 계약자가 수익자로 자기를 지정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근데 그거는 수익자 지정을 할 때 피보험자도 근데 수익자 지정할 때는 가족관계 증명서랑 뭐가 필요하잖아요. 그때는 계약자를 변경을 하게 되면 계약자와 피보험자 간에 어떤 관계인지 관계증명이 별도로 첨부가 돼야 돼요. 보험상에. 그때는 이제 제대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역선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이제 AB에 가입돼 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배우자가 수술한다고 하면 배우자 통장으로 들어가요. 근데 수익자를 나눠 지정한다라고 하면 보험사에서는 이제 계약 수익자 변경이 이루어지네. 그러면 수익자 변경이 필요해서는 이런 필요를 서로 갖고 오세요. 할 때 등본이나 가입관계 증명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변경이 안 되니까 각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살아있으면 어차피 필요한데 들어가는 거고 사망하면 법적 상속. 법적 상속이 누구냐? 결혼 안 했으면 부모한테 가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항상 그래요. 혼인신고 앞으로 6개월 안에 하실 거죠? 빨리 하셔야죠. 이렇게 해서 혼인신고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뭐 죽을 거 예상하고 하는 거 아니니까. 혼인신고하기 전에. 인수가 이렇게 한다고? 희한하네. 좀 위험한데. 뭐, 그리고 또 보험 쪽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돈 낸 사람이 좀 많이 유리하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납입하는 사람. 계약자가. 근데 사실 이렇게 했을 때 이혼하게 되면. 그렇죠. 완전 머리 아프죠. 이혼하면 뭐가 있냐면, 이혼하는 과정에서 웃으면서 이혼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혼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계약자가 뭘 해줘야 되는데, 계약자가 안 해주면 피보험자는, 이거 특약으로 들어간 배우자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내 동생이 변호사 사무실 일하고 있잖아. 근데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해. 그런 건 있지. 왜냐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혼할 때는 진짜 10원 한 장까지도 안 주려고 진짜 별 그지 같은 행동들을 다 하거든. 그런 의미에서 서류가 정확하지 않으면 좀 애매하지. 근데 뭐 그거는 이제 FC가 하기 나름이야.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죠. 앞으로 하실 안 그러면 이거 보고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손해 보실 수도 있다. 좀 명시를 얘기해요. 저는. 어차피 결혼을 전제로 두 분 다 보험을 가입할 거니까 이런 플랜이라고 싸는데 그리고 저는 얘기해요. 그리고 보험 가입하시는데 이혼을 전제로 보험 가입하지 아니잖아요. 물어봐요. 근데 어떤 고객 웃으면서 혹시나 모르죠. 이러면서 얘기는 하는데 그냥 웃고 넘어가지만 결국 본인들이 좋은 퍼센이니까 계약을 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이 상품이 좋으면 좋을수록 기능이 많을수록 FC가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굉장히 할 일이 많고 귀찮아지죠. 그래서 저희는 ABL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CI보험 쪽을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이제 CI보험 같은 경우도 니즈가 있으면 하시면 돼요. CI보험도 있어요. ABL. CI보험도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어요. 중도부가나 가족 묶는 거 다 똑같아요. 대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CI보험을 잘 안 해요. 왜냐면 자체가 비싸니까. 주계약보험이 자체가 비싸니까 CI보험이 종신보험보다. 그래서 좀 안 하는 추세인데 일단은 CI보험도 원하시는 분들은 CI보험 하셔도 상관없죠. CI보험 내용은 좀 알고 있잖아요. CI보험 그죠? CI. CI가 뭐예요? 크리티컬. 일레스. 중대한 질병. 중대한 질병 뭐가 있을까요? 중대한 암. 중대한 뇌출혈. 중대한 신경쇠.
말기 신부전, 그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죠. 중대한에 대한 정의, 암에 대한 중대한 정의, 약관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뭐죠? 중대한 정의. 네, 중대한 암의 정의,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거기는 약간 코드식으로 많이 나와 있고. 어디에요? 약관이요. 약관에 코드로 나와 있어요. 코드가 몇 개 나와 있는 약관이 있긴 아.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그냥 소견? 소견상 뭐 위험에 가까운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좀 본지 오래돼가지고. 그래요. 또 다른 거. 뭐 중대한 그 뇌출혈의 정의. 이것도 코드인가요? 그것도 거의 코드긴 하던데 해당되는 코드가 3개인가 겹쳐야지만 인정된다. 생일 괜찮네.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저는 기본적으로 중대한을 얘기할 때 CI 보험 그때 말씀드린 그 동영상을 공유하다가 보신 적 있나요? 중대한 CI 보험의 문제점이라고 동영상 밴드에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게 이제 대한생명 보험증권이잖아요. 거기에 중대한 뇌출혈의 정의를 뭐라고 했어요? 뇌출혈이 발생한 후 영구적으로 신경한테 결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는 뇌출혈이 발생하고 나서 이 사람은 평생 장애를 입은 상태에서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1시간도 안 돼요. 뭐 1년이나 6개월이든 1년이든 뭐 몇 년이든 안에 다시 어느 정도 이상 돌아간다 그러면 그건 중대한에 포함이 안 돼요. 무조건 품 맞아서 평생 동안 그런 조건이란 말이에요. 암도 약간의 솔직히 나와 있는 악성 흑색종이 치명 파괴적인 증식으로 인해 가지고 세포내 1.5mm 이상 침투해야 되고 엑스블로 무슨 조건에 의해서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이렇게 보면 알죠? 예를 들어 암세포가 세포내 1.5mm 이상 침투하지 않는 게 몸 안에 100개가 있어요. 중대한인가요? 아니에요. 내 몸 안에 모든 기가 장기 여기저기에 1000개가 있어도 그건 중대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대함의 정의라고 하면 우린 병기로 따지지 않잖아요. 최근에 이제 암보험 상품들이 이제 뭐 암에 대한 병기, 연기 1기, 2기 이렇게 갖고 그걸로 지급하는 추세가 생겼는데 예전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병기하고 보험사가 말하는 중대함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죠.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예 몇 기 이래버리면 되는데 보험사에서 몇 기를 따지지 않거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생기는데 그런 상태에서 통상적으로 이제 뭐 분쟁 결과를 좀 놓고 봤을 때에는 통상적으로 암이 다른 조직으로 림프절이든 다른 조직으로 재발이나 전이가 돼야 되는 상황. 그죠? 그럼 병기로 따지면 한 3기 정도 이상? 2.5기, 3기 정도 이상? 그렇게 돼야지만 중대한 암이라고 봐요. 근데 재밌는 건 또 이제 요새 추세가, 저는 이제 갱시베이스도 그런데 추세가 건강검진은 대중화되다 보니까 요새는 암의 발병이 말기에 가서 발병되는 케이스가 많이 드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많지가 않아요. 되게 드물어요. 요새는 암이 젊은 사람들도 이제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암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뭐 이제 아주 초기 단계, 연기 1기 뭐 이런 초기 단계에서 발병되는 케이스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럼 어때요? 그런 상태로 발견되면? 그건 일반암이지 중대암이 아니라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보험만 갖고 볼 게 아니라 추세도 봐야 되는 게 요새는 회사에서 건강검진 또 주기적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암 발병 시점이 점점 빨라져요. 나이가 젊어져요. 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젊어진다는 건 초기에 발견되는 확률이 없다는 거죠. 암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럼 초기에 발견된다는 건 일반암에 속하지 중대암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뭐 어떤 특별한 케이스에 해가지고 뭐 진짜 젊어도 미리 뭐 이렇게 해갖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케이스는 이제 아주 드물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1, 2년 전이었나? 개그맨 유성루가 암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나왔잖아요. 그죠? 유성루가 무슨 암이죠? 대장암이에요. 대장암 몇 개 있거든. 그때 1기였나 2기라고 했던 그죠? 1기나 2기. 중대한 암일까요? 아니에요. 나이가 몇이에요 지금? 사실 유성루가 저랑 초등학교 동창이거든요. 나이가 이제 다시 근데 2년 전이니까 38, 37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 되게 많아요 그런 케이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회적으로 건강검진 대중화되다 보니까 빨리 하고 빨리 뭐야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아시죠? 요즘에 물티슈 아까
아 있는 거다 써야지. 너 써. 바꾸자. 하나 좀 하나 좀 뭐. 사와 그럼 좀. 인구. 나는 잘 쓸 거야 사와. 여기다 꽂고 다녔어요. 내 거. 아니 나는 너 앞에한테 혈 얘기. 자, 아시겠죠 이거 내용은. 질문사항 있으세요? 없습니다. 항상 질문 있어요. 그럼 지금 그 ABC 할 때 C 할 때 하는 그 상품은 주로 어디 걸로 하는 거야? 그걸 이제 얘기하면 아니. 중심 말고 저축. 저축. 저축은 이제 상품마다 좀 다른데. 흥도. 왜 달라? 제일 높은 거 하나 픽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좋아요. 그럼 내가 이제 상품까지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드릴게요. 저거 해줘. 네, 나 이거 선생님 컨셉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 알려줘도 딸려있어요. 손이 많이 갔어요. 영진에서. 영진전이 그래요. 아, 나 진짜. 손이 많이 가요. 자, 상품교육을 좀,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제 세일즈를 바로 또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상품교육 추가 좀 해드릴게요. 영상 우리가 지금 상품으로 판매하고 이제 지금 종신을 저축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가 있냐면 DGB 그 다음에 동양이랑 동부 세 군데가 있어요. DGB, 동양, 동부 그죠? 세 군데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IMS를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추가 납입, 그 다음에 이율 이런 것들 여러 개 지금 고려를 해서 많이 이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품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건이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 DGB는 가입한 시점부터 가입 기간 동안 아니면 15년 납이다 그러면 15년 납 아니면 5년 납이다 5년 납이면 10년 동안 이렇게 하고 최소 10년 또는 납입 기간 동안 공시이율 따라가요. 공시이율 따라가는데 예를 들어 10년 납을 했어. 그럼 10년 이후가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3% 적용을 쭉 해줘요 앞으로. 근데 중요한 건 3% 적용을 하면서 어떻게 이 공시이율 따라갔던 것까지 한꺼번에 소급 적용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 처음에 공시이율 따라가니까 10년 이내까지는 해약환급이 낮아요. 왜? 공시이율 따라가니까. 근데 10년이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해약환급이 확 뛰어. 왜? 전에 것도 다 한꺼번에 3% 소급 적용해주니까. 요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추가 납입 두 배수로 했을 때 100% 도달하는 구간이 12년 정도 걸려요. 12년 정도. 그런데 동양이나 동부는 달라요. 동양은 가입하고 10년 동안 3%를 줘요. 근데 10년 이후에는 2.85% 줘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동양에는 또 무슨 내용이 발생하냐? 얘는 추가납입 준비하면 원금 도달이 7년이면 돼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얘를 못 따라가. 왜? 3% 소급 적용해버리니까. 이해되시죠? 동부도 동양이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또 차이점이 뭐냐? 동양은 추가 납입에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 다 추가 납입은 수납은 2배까지 되는데 추가 납입 제한이 뭐냐면 얘는 없어요. 동부도 없고. 근데 동양은 추가 납입 제한이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2% 미만이면 추가 납입 제한을 받아요. 추가 납입 제한.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국고채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 통계적으로 연대별로 봤는데 최근 3년 이내에 평균 수익률이 1.8%, 1.9%예요. 그럼 어때요? 추가 납입 제한을 한다는 거죠, 현재.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예 못한다는 거 아니고 제한을 받는데 제한에 대한 조건도 명시되어 있진 않아요.
제 맘대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부도 10년 동안 3%에 이후는 2.85.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나 이거. 표가 있는데 갑자기 물어봐가지고 표는 있어, 표는. 이거 세 개를 비교해놓은 표를 만든 거지. 응, 표가 있어요. 수납이 얼마 그리고 가입. 나 그거 잠깐만요. 그럼 저게 매달 바뀔 수도 있겠네. 매달 왜 바뀌죠? DGB 거 공시율이 매달 바뀔 거니까. 근데 어차피 소급 적용한 걸로 비교표를 만들었나? 비교표에는 10년 이전에는 다른데 10년 이후에는 똑같이 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이거 내가 한번 나도 그 뒤집이 좋네.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동부는 10년 동안 3%고 10년 이내 2.75%네. 근데 이제 동부랑 동양이랑 다른 게 동양 2.85잖아요. 동양은 2.85%가 확정으로 변동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동부는 1.75인데 공시율이 올라가면 또 공시율을 따라가요. 공시율 3%다 그러면 DB생명도 3%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플랜을 해가지고 비교를 했더니 어떻게 되냐? 그리고 추가 납입 사업비. 이거 인쇄가 돼. 지금 종이 인쇄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아니 뭐 여기까지는 사실 상품이니까 다음에 하자고 해야겠다. 다음에 하고 오늘 끝났는데 몇 시야? 아니 비교를 해야 돼. 오래 아저씨. 걸려. 표 하나 주시고. 아니 CIS가 아니다. 간접 표 받아가지고. 1시 반. 12시 반. 1시 반. 우리 이제 CIS 가야 돼서. 아니 마지막으로 오늘은 자 그리고 보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동양생명은 10년 동안 3%고 2.85인데 얘는 확정으로 지급하고 동부는 10년 동안 3%고 10년 후에는 2.75인데 얘는 이제 공시율이 얘보다 높으면 공시율 3%면 3% 따라가는 개념이고 얘는 공시율하고 상관없이 2.85로 주는 거고 얘는 무조건 3%인데 이전에는 공시율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됐고 추가 납입은 2배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추가 납입에 대한 사업비 동양이 3% 추가 납입 동부가 2% DGB가 1.5%. 무조건 DGB 해야 돼. 수수료는 어디가 제일 좋아? 뭐 수수료 3번 갖춰도 이 수수료는 다 안 적어놨어요. 수수료. 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돈을 주는 대로 받지 이렇게 따지면서 이렇게 봐야지 그러다. 나는 뭐 그렇게 왜냐면 또 납입 기간마다 다른데 그거 어떻게 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 비교할 건 있었어요. 비교해주세요. 이제 여기 올라가시니까 한번 해줘갖고 한번 고민해도 될까요? 다 납입. 자 일단은 저기 뭐야 그리고 여기 뭐 원금 도달 기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사실 제가 이거 왜 했느냐면 고객이 흥국생명 라이프 유행 상품을 가입하고 있었는데 그거랑 비교한다고 만들어서 자료였거든요. 흥국생명은 왜냐면 추가 납입 1%밖에 안 돼요. 그 2.7% 고정으로 쭉 가는 거고 대신 얘는 공시율 올라가면 공시율 따라가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 동양생명이 원금 도달하는데 7년이면 100.5% 그리고 12년이면 108.5%, 15년이면 113.4%인데 DGB는 15년 차가 되면 113.7% 조금 더 높아요. DGB가. DB도 7년 걸리네. DB는 15년 됐을 때 110. 근데 여기 보면 사업비가 솔직히 그렇게 뭐 1, 2% 아니 사업비가 해약상품이 1, 2%, 2, 3% 이렇게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안 나는 거. 그래서 여기는 FC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원금 조달이 빨리 되니까 또 동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FC들. 왜냐면 7년이면 원금 조달이 되니까. 대신 DGB 같은 경우 12년 정도 걸리니까 5년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는 FC도 있어요. 본인 RP 편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세일즈를 하시면서 편하신 대로. 이해되시죠? 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개에 대한 차이점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조만간 또 이제 맞아. 그렇게 해가지고.
대신 있는 이게 뭐가 있냐면 스스로보다 이게 동부가 요거 좀 말씀드리면 동부가 인카에서 동부랑 뭐 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동부가 시책이 좀 많아. 시책이 좀 많아요. 타이가 돼 있니. 그래서 동부가 이상하게 좀 인카랑 뭐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동부 생명계. 시책도 받는 좀 당연히 보너스인데 받는지. 근데 그 시책이 보면 보너스도 보너스인데 뭐 이게 해외 시책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월락 얼마 이상 하면 이게 갖고 몇 개월 하면 해외 보여준다. 그게 이제 요번에도 동부도 3개월 동안 월락을 뭐 얼마 이상 하게 되면 괌 여행 보내준다는 시책이 있어요. 3개월 동안. 뭐 그런 시책들이 되게 많아요. 동부는. 이거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 컨셉은 팀마다 달라 아니면 FC마다 달라? 그러니까 나도 계속 얘기는 하고 있긴 한데 지금 말한 것처럼 어떤 FC는 원금 도달이 7년 만에 되니까 동양에는 동부라는 FC도 있고 FC마다 달라. 또 어떤 FC는 장기적인 플랜이니까 나는 좀 길게 갔을 때 1%도 2%도 더 많이 가는 거 하고 싶다 하면 DGB를 하고. 왜냐면 이게 미묘하긴 한데 RP가 달라져 버리니까 편의감이 좋지.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 RP가 보면 근데 크게 큰 차이는 없더라고.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냥 10년 이내에 이런 거 설명할 때 이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면서 1% 2%더 많이 받고 싶고 이렇게 하시고 혹시나 뭐 10년 이내에 내가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변수에 의해서 돈을 활용하는데 좀 더 많은 돈을 활용하고 싶다면 동양의 공부로 가져가는 거고. 그 고객이 이게 뭐 RP보다 고객의 성향인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고객 상담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요거는 복사하는 거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보게 되면 얘네들도 어차피 주계약 보험에 따라 사망보험이 세팅이 되니까. 그래서 아까 종신보험의 정리티가 나면 종신보험 보험들을 다운시키고 이런 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생명 ABC 교육 마칠 거고요. 그 다음 교육 때는 요 옆에 교육장에서 보여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산 발표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보험에 대한 전산, 생명보험에 대한 전산. 전산을 통해 갖고 뭘 할 거냐? 기존에 875서 얘기한 것처럼 적립보험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 그리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갱신 비갱신에 대해서 실제 설계 화면에서 한 고객에서 갱신 뭐 암진단 1,000만 원 넣고 비갱신 1,000만 원 넣었을 때 보험료 차이. 그런 것들을 아예 전산으로 보여줘요. 효과가 엄청 커요. 진짜 이거는. 네. 저는 아무리 RP보다 전산 한번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태블릿이든 노트북이든 그걸 통해 가지고 고객한테 전산 RP 하면 고객은 예전에 너도 그 전산을 좀 많이 하지 않냐 MC? 예전에 ING 거 할 때도 전산한 다음에 차익으로 사망보험 보여주면서 돌리고 이거 많이 했었거든요. 진짜 많이 했었어요. 이거. 근데 그게 효과가 진짜 세요. 고객한테 얘기를 하죠. 그때는 두 가지를 했지. 그때는 fc.com이라고 ING 내부 프로그램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저축할 때는 또 우리가 그때 생명보험 협회에 들어가서 공시실 들어가가지고 그때 언제나 플러스 해약환급금을 가지고 그때 한 번 더 때렸지. 2번 때렸지. 얘는 그거 갖고 있나? 대박이었지 그 자리. 이게 그때 샀던 것 같은데 저희도 수익금 같은데 이건 내가 따로 그때 당시 출력을 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말하는 자료인데 여기 보면 여기에 지금 이게 2012년도 자료라서 12년 13년. 이게 지금 이게 금감원 가면 회원가입 안 하고 아무나 볼 수 있어. 전 보험사에 지금 현재 팔고 있는 상품이 다 나와. 다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도 이것도 추가로 보여주는 거 많은데 이제 저는 사실 근데 이거 저축할 때 사업비 관련된 부분 되게 많이 해요. 사업비. 근데 여기 보면 대면 채널에 있고 방카슈랑스가 있어요. 방카슈랑스. 뭐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여기 보면 적용률이 둘 다 5%가 똑같아요. 하나는 KB 국민 백세 연금보험, 또 하나는 KB 플래티넘 연금보험 해갖고 5% 똑같아요. 최저 보증금도 똑같아요. 그때만 해도 5%였어. 금액도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또 같은 KB 거야, 아시나? KB 거예요. 그런데 해약환급이 한 달에 40대 기준으로 20만 원씩 냈을 때 20년 납일 경우에 남자가 해약환급이 위에 거는 5,800인데 밑에 거는 7,400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사업비? 사업비가 다른 거지. 사업비. 그래서 저는 여기도 또 충원하기 위한 사업비. 지금 DGB가 1.5%죠? 무시 못한다는 거지. 근데 여기에는 사업비 대부분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똑같은 상품이고 적용률도 5% 똑같은데 해약환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사업비 때문에.
그런 것도 설명 많이 해주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언제나 플러스. 아 언제나 플러스 진짜 많이 봐. 갑자기 생각나. 나한 몇억 한것 같아. 진짜 언제나 플러스. 아 대박이다 진짜. 언제나 플러스. 근데 사실 예전에는 그 지금 말한 그 연금 상품이 배수가 4배, 5배, 400%, 500% 이랬어요 그때는 400% 정도. 근데 지금은 연금 상품 얼마 전에 여기 FC가 연금 상품 하나 판매했는데 60%인가? 80%인가? 월납이 배수가 너무 낮아 연금이. 근데 그 연금 뭐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판 것 같긴 한데 요새는 솔직히 지금 일반 연금 상품을 잘 안 하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연금 상품이 공시로 따라가다 보니까 점점 떨어지고 최저보증금 가야 돼. 최저보증률이 뭐 10년 이후로 뭐 2% 근데 뭐 15년부터 이렇게 상관이 다르지만 나중에는 뭐 0.1%까지 떨어지니까 최저보증률이. 그래서 좀 연금을 좀 잘 안 하는 추세긴 한데 일단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일단 그 생명 그 ABC 알프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는 이제 제가 전산으로 해가지고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 뭐 제가 지금 일단 손해보험 쪽 전사를 알려드릴 건데 그거를 좀 완성하는 걸로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거의 보장성 관련된 RP들은 끝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축으로 넘어. 저축으로 넘어가. 저축으로 넘어가서 예제품이나 뭐.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